새만금 바다는 빽빽한 폴립밭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문제는 해파리 유생을 생산한 폴립들이 생산 이후에 사망하지 않고 계속 그 방조제에 서식하면서 그 다음 해에도 또 반복적으로 420억 개체의 그 해파리 유생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해파리 유생을 배출할 수 있는 폴립들. 성체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폴립들이었다. 깨어나면서 어떤 그 유독 물질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폴립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걔들이 말하자면 하나가 깨어나면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깨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움직이자 마치 질투라도 하는 듯 연쇄적인 먹이 활동을 한다. 순간 하나의 에피라 무리가 깨어나면 나머지도 모두 깨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곳곳의 바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해파리들은 새만금의 보름달물 해파리보다 크거나 다른 바다에서 유입되거나 촉수에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새만금의 보름달물 해파리의 경우 수만 년 전부터 한반도 바다에서 살아왔던 국내 토착종. 독성도 약할 뿐 아니라 성체가 되어도 불과 30cm 남짓인 이 작은 해파리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스케일 면에서는 보름달 물해파리가 노무라 이끼 해파리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만은 그거는 근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좀 먼 바다에서. 그런데 보름달 물해파리는 만에서 아니면 항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연안 쪽에만 분포를 하게 돼요. 수천 개의 촉수에 맹독을 지니고 최대 무게 300kg까지 나가는 대형 해파리 노무라 입깃 해파리. (150여) 가지의 독성이 위협적인 이 해파리도 작년 여름 남해안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촉수 하나마다 2~3천 개의 자포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외부에 포착되면 독성이든 침이 된다. 특히 맹독성의 노무라 입깃 해파리를 자극하면 수천 개의 자포가 발사되고 순식간에 적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해에서 대만 난류를 타고 유입된 종. 그렇다면 이 몸집의 수천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보름달물 해파리가 왜 위협적인 것일까? 불과 일주일 사이 보름달물 해파리는 자라 있었다. 단순히 많은 양 때문에 위협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지렁이 가보는 거야, 지렁이. 개지렁이. 청지렁이 있잖아, 청지렁이.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창상가 봐, 이게. 봐봐, 지렁이. 가보자. 지렁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지. 워낙 많은 해파리들이 바다를 유영하며 한꺼번에 동물 플랑크톤을 먹어치우다 보니 먹이 경쟁력에서 떨어진 어류들은 연안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경쟁도 필요 없는 바다 연안은 점점 해파리로 뒤덮여가고 있는 것이다. 해파리는 이제 물고기에 이어 어부들마저 바다에서 몰아내고 있다. 딱 3년째 두개는 없어져 버리더라고. 전부 다. 멍구기가. 거기다 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배들 있잖아요. 그 배들이 날마다 나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이제 고기도 없고 또 해파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배들 다 묶여져 있어, 이제. 거기다. 이제, 이런 적은 배들만 이제 이제 반지락이 지금도 이제 좀 있으니까 반지락 좀 잡고 꼬막도 좀 잡고 이제 이런 거 위에는 이제 돈벌이가 별로 없어 이제. 과연 다시 출항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풍어를 꿈꿀 수 있을까? 서해의 새만금과 정반